안녕하세요. 좋은 어린이 책을 추천하고 리뷰하는 프로그램 오늘의 어린이 책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남윤정입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은 오늘을 사는 어린이와 양육자가 함께 읽어야 할, 또 읽으면 좋은 그림책과 동화, 논픽션을 추천하고 리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고 나면 새 책이 출간되고 서점에 나가면 매주 새로운 책이 올라오는 시대입니다. 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들과 함께 좋은 책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다움 출판사에서 다음 북클럽과 함께 출간하고 있는 비정기 간행물 오늘의 어린이 책을 통해 추천하고 리뷰한 책들 중에 매주 4권에서 5권 정도 뽑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은 가족에 관한 좋은 책을 소개했죠. 책을 고를 때 어린이 책의 인물과 서사에 관한 26가지 질문을 저희는 추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여주나요? 그런 질문에 따라 추천된 4권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저는 다시 읽어봐도 코가 찡한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가족 이야기에는 아무래도 눈물 코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느낌이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어린이 책은 지난주, 이번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가족에 대한 좋은 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최초의 사회가 가족이죠. 혈연 가족,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비혈연 가족,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고 구성되는 그런 가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중요해집니다.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그걸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실제하고 또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족의 의미를 어린이 책에서는 어떻게 드러낼까요? 어린이 책의 인물과 서사에 관한 26가지 질문 가운데 이번 주에는 10번째 질문,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나요? 라는 질문에 화답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가족마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가족 다양성 존중의 책들 가운데 특별하게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그런 책들을 골라왔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하는 질문,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나요?에 해당하는 그림책과 동화, 그리고 논픽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추천 기준은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 속에 이미 그 인권과 다양성 가치를 지향한다는 사실이 강하게 느껴지죠. 지난주에 이어 가족 다양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오늘의 어린이 책을 만드는 다음 북클럽은 이 질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다른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변화해가는 가족에 어울리는 생각이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각자의 개성에 따라 겸손하게 배우고 행복을 찾아가는 가족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예, 저희는 이렇게 이 질문의 의미를 정의해 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어린이 책은 그림책이에요. 우리가 케이크를 먹는 방법. 예, 달콤한 제목이네요. 김효은 작가가 그렸고요. 글그림 김효은, 문학동네에서 2022년에 나왔습니다. 72쪽이니까 보통 그림책보다 약간 두꺼운 그런 그림책이고요. 저희는 오늘의 어린이 책 2호에서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책을 한번 볼까요? 포크나 손으로 봐서 5명의 어린이가 이렇게 둘러앉아 있습니다. 케이크가 한 조각이 이렇게 잘려 있고요. 뒷면을 보면 뒷페이지를 보면 우리는 5이서 무엇이든 5로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건 도저히 나누기 어려울 것 같아도 우리에겐 다 방법이 있지요. 우유 한 팩, 짱만나 한 봉지, 치킨, 선풍기 하나뿐인 삼촌까지 나눌수록 커지는 이상한 셈법의 비밀. 네, 이 책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뒷표지에서 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책을 펼쳐보면 면지에는 각종 그 조각 케이크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또 한 페이지를 넘기면 제목, 우리가 케이크를 먹는 방법 표지가 나옵니다. 탁상 달력에 7월이 표시되어 있고요. 거기에 어떤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이 날짜가 아마 중요한 날인 것 같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면 케이크가 나오고
딸기 5개가 케이크 위에 올라가져 있고요. 우리는 5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더 넘기면 그것은 이 케이크를 혼자서 다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시무룩한 어린이 5명이 케이크를 보고 앞에 접시를 놓고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나누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든 5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자, 우유, 사탕, 사과 이런 게 있고요. 다 나눌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사과를 5조각으로 나누는 방법, 또 우유 한 팩, 1000ml짜리 우유 한 팩을 5으로 나누는 방법, 이런 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넘기면 5이서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은 좀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5 남매가 무엇이든 5으로 나누는 어떤 방법, 거기서 오는 갈등, 속상함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귀여운 그런 서사죠. 제가 가진 거는 2022년 판인데요. 올해 새로운 그 표지하고 약간 수정판이 올 여름 에디션이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북클럽에서는 이 책을 어떻게 봤는지 읽어보겠습니다. 5 남매가 함께 아웅다웅 살아가는 집. 우리는 무슨 음식이든 5으로 척척 나눌 수 있습니다. 5이서 무얼 나눈다는 건 피곤한 일이기도 해요. 적극적인 주장도 필요하고 눈치나 행동이 빨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디 먹을 것을 나눌 때뿐일까요? 화장실도 선풍기 바람도 하나뿐인 삼촌도 우리는 척척 나눕니다. 언니도 동생도 없이 나 혼자면 어떨까요? 모든 게 다 좋기만 할까요? 남과 견주어 손해보지 않는 공평함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대에 나누고 양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소소하고 따스한 일상이 무척 인상 깊습니다. 라고 저희는 리뷰했습니다. 이 책을 쓰고 그린 김효은 그림 작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섬유 디자인을 원래 전공하신 분인데 그림책을 공부해서 그림책을 내고 있습니다. 쓰고 그린 그림책으로 나는 지하철입니다가 2021년 뉴욕타임스 올해의 그림책, 또 세계 일러스트 어워드 그림책 부문 수상작이 됐고요. 2020년에는 롯데 출판문화대상 본상, 또 여러 가지 상을 많이 수상했네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9살 사전이 꼽히고 있고요. 최근작으로 내가 있어요. 또 이 책, 우리가 케이크를 먹는 방법,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작가는 이 책을 만들 때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우산을 질끈매고 서늘한 버스에 올라타니 한 사람 두 사람 주춤거리며 자리를 내어줍니다. 버스가 멈추고 설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자리를 더 조각내어 섭니다. 집으로 걷는 길 작은 온기가 내내 나를 따라옵니다. 비 오는 날 버스를 탔을 때 서로 이렇게 자리를 내주는 것부터가 이 작가님이 주목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방식이라고, 공간을 서로 나누는 방식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굉장히 아름다운 생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추억들을 이 책에 담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또 그렇지만 그림책은 보통 이제 구석구석 읽는 재미가 있는데, 그림책을 읽고 글을 본 다음에 그림 작가가 이제 안에 꼼꼼하게 숨겨놓은 그런 작은 이야기에 주목하는 즐거움들이 그림책에는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이제 언니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엄마 아빠랑 어디 나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케이크를 사들고 들어왔는데 4명의 형제가 방문을 빠꼼히 열고 내다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아웅다웅 할 때도 있지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랑이 뚝뚝 묻어나는 그런 장면이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우리는 5이니까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 5 형제가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페이지 다음에 나는 낮에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언니는 그릇을 챙겨옵니다. 셋째는 우유를, 넷째는 초를 맡아요. 막내는 오늘도 케이크를 자르겠대요. 오늘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아까 처음에 그 속표지에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5 형제가 케이크 초를 불고 생일 축하해. 오늘은 둘째 언니의 생일이었어요. 둘째 언니의 생일날 일이 많았네요. 그 많은 일들을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72쪽의 그림책 한 권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에 대해서, 또 나눔에 대해서, 양보와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케이크를 먹는 방법을 보면서 함께 느껴보세요.
이번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도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제목은 넌 누구니? 네, 넌 누구니? 노혜진 글, 노혜영 그림, 그리고 비룡소에서 나왔네요. 예, 2022년 11월에 출간된 비룡소의 넌 누구니? 라는 그림책인데요. 흑백이고요. 소녀가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간 통통하고 앞머리를 일자로 자른 바가지 머리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굉장히 고전적인 지금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오래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뒷표지에는 나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고된 삶 속에 숨어있는 강인함과 아름다움, 세상 모든 어머니와 함께 보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 그렇게 난 쉼없이 부딪히며 살아야 했지만 아이들이 있었기에 숨 쉴 수 있었어요. 그대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쁜 그 작은 탁자에 이렇게 종지에다가 물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종지 이런 거를 보통 정한수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 위에 물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마 어머니에 대한 책일 거라고 저는 짐작했고요. 속표지에 이렇게 바른 한지같이 그런 스타일로 디자인을 해서 넌 누구니라고 제목을 한 번 더 보여주고 한 페이지 넘겼을 때 뒷표지에서 봤던 그 소반 위에 정한수가 하나 놓여 있는데요. 1922년 해주다리 물그릇에 담긴 날 나는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왼편에 쓰여 있습니다. 1922년이면 100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지금 이분이 살아계시면 100살이 넘으셨을 분이에요. 그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페이지 넘기면 정말 설명하기 좀 곤란할 정도로 예쁜 우리 그런 세밀화 그런 그림에 왼쪽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엄마보다 환히 웃던 아버지가 날 위해 오동나무를 심었어요. 훗날 예쁜 장롱 짜줄게. 건강히 크거라. 아버지가 내게 정자란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나는 내 나무처럼 단단하고 곧게 자랐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에는 소녀가 저를 보고 있고 그 앞에 표지에서 봤던 그 소녀인데요. 화면 밖을 뚫어져라고 바라보는 표정이 굉장히 다부지고 서늘하고 예, 좀 아름답습니다. 고무신을 한쪽은 이렇게 벗고 있고요. 그 마당이고 방문이 열린 집안이 이렇게 보이고요.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위로 한약방에서 보여지는 그런 약 봉지 같은 게 걸려 있고 또 그 앞에는 아주 소담스러운 수국 화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소녀가 앉아서 아마 아버지의 모자일 것 같은데 무릎에 아버지 모자를 이렇게 얹혀놓고 있네요. 여름마다 탐스러운 수국이 집 안뜰을 지키고 약주머니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나가시기 전 방에서 기다란 담뱃대를 입에 물었지요. 그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모자를 안고 부엌 앞 툇마루에서 기다렸어요. 나는 아버지를 많이 닮은 딸이었습니다. 라고 화자가 썼습니다. 이 딸이 성장해서 어떤 일들을 겪는 그런 서사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19살이 되던 해 마을마다 사나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옆집 언니가 순사들에게 강제로 끌려가자 마음 졸이던 아버지가 서둘러 내 남편감을 찾았어요. 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집을 가야 했지요. 1940년 나는 아무것도 꿈꿀 수 없었습니다. 라고 쓰여있고 그 오른쪽 페이지에 그 당시 신문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신문 하나를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군 위안부 금모 이렇게 한자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어린 소녀들, 젊은 여성들이 얼마나 위험했는가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어떤 일들을 겪는 이야기를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피난을 갔어요.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곧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갔지만 결국 뭐라 그랬냐면 아이가 5살이 되면 곧 만나러 가겠다고요 라고 했지만 아마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난 쉼없이 부딪히며 살아야 했지만 아이들이 있었기에 숨 쉴 수 있었어요. 그대는 어떠합니까? 라는 페이지 오른쪽에 나도 그랬습니다. 월순이란 이름으로 자라 혼인하고 아이를 낳고 그저 아이들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마냥 기뻤어요. 이렇게
두 여인이 이렇게 만나는 페이지가 중간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쪽은 정자 씨의 이야기고 이 정자 씨의 그 경기도 도민증 그림과 만나는 면에 월순 씨가 다 등장합니다. 경상북도 도민이셨네요. 이 두 분은 어떤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면은 이 이후에는 월순 씨의 또 사연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아버지를 잃고 혹은 남편을 잃고 두 아이와 또 아이들을 키운 정자 씨와 월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이야기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오랜 세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넌 누구니? 그리고 작가는 맨 마지막에 그들이 누구인지 작가의 목소리로 답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이 책을 리뷰했습니다. 언니가 글을 쓰고 동생이 그림을 그리며 양가 할머니의 삶을 평행으로 따라간 근대 한국 여성사입니다. 책 속의 두 여성과 책 밖의 두 여성이 연결되는 과정에 그들이 사용한 물건이 놓여 있고 이 물건들은 당사자들이 지녔던 꿈과 열정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시대의 한계와 모순 속에서 여성들이 경험한 고단한 현실을 우회적으로 상징합니다. 넌 누구니?라는 표제의 질문이 앞으로 여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섬세하고 사실적인 그림에 표현된 곡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그 작가 노혜진, 노혜영 글그림 이분들은 자매예요. 예상하셨듯이 노혜진 작가는 이 책을 쓸 때 이런 마음이었다고 해요. 오래전 할머니와 올려다보았던 밤하늘의 별처럼 할머니에게도 반짝이는 꿈이 있었음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눈물 삼킨 웃음을 이해할 나이가 되어서야 할머니의 삶이 여성사로 다가왔습니다. 나의 두 할머니의 인생 여정을 통해 여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림책으로 할머니의 삶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썼고요. 노혜영 작가는 그림을 그릴 때면 어린 시절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뭘 그릴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두 할머니가 사용하셨던 사물에 두 분의 삶이 담기길 희망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사리 같은 그런 손으로 이런 손이 자라서 두 분을 향한 그리움을 그림으로 전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문장이 담담한 그 고백하는 그런 문장이고 또 그림톤도 모노톤이지만 그런 다양성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톤이라서 그 옛날 앨범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섬세한 그림들이 그 시대를 보여주는 여러 소품들, 소반, 정화수, 결혼식 복장, 상차림, 놀이개, 또 부엌에 이렇게 소소한 물건들, 음식재료 이런 그 시절의 물건들과 그 소품들로 인해서 또 그 당시 화자의 상황, 시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그런 신문의 한 조각이라든지 우표, 또 큰 배에 실린 그 사람들의 모습 같은 거는 그 당시 사회상을 또 잘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구구절절 설명이 없어도 자세히 그린 물건과 당시의 그런 어떤 기물들을 통해서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란하지 않아도 이 두 화자, 정자 씨와 또 한 명 월순 씨의 그런 두 화자의 다양한 감정을 읽을 수 있어요. 아름답고 뭉클한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수국을 배경으로 앉아 있는 그 소녀의 모습, 당당하고 서늘한 모습. 그 앞 페이지에 나는 내 나무처럼 단단하고 곧게 자랐습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 앞에 글과 이 뒤에 이 장면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 기회를 만들어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책인데요. 단편 동화집 들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던 책인데 지난주에 너무 많아서 5권은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시켜드리지 못했는데 들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펭귄이란 류재향 글, 김성나 그림의 작품이고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2022년 나왔고 116쪽입니다. 단편동화로 적절하죠. 어린이 단편동화로 5편의 단편이 소개되고 있고 2022년에 나왔고 저희는 2호 오늘의 어린이 책 2호에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5편 동화의 한 2편 정도만 간단히 그 줄거리 소개시켜드리면
첫 번째 표제작이 우리에게 펭귄이란이에요. 이 작품은 적당히 꾸며내면요, 우리가 다 믿을 것 같아요 라고 대표 어떤 글귀를 뽑아주셨습니다. 출판사에서. 꾸며내봤자 우리 안 믿는다, 그런 거, 이런 아이들 소리가 담겨 있는데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를 보지 않고 자란 7살 용민이는 아빠 황제 펭귄이 아기 황제 펭귄을 품고 있는 사진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끌리게 됩니다. 아빠를 본 적 없으니까 아빠가 그리운 거죠. 펭귄을 찾아 집을 떠납니다. 여기서 펭귄이라고 표현된 거는 누굴까요? 과연 아빠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상징하는 펭귄을 찾아 떠나는 아이의 모험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주인공 용민이가 자기 목소리를 갖게 되는, 또 누나 수민이를 통해서 어린이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이 고양이를 안아보자. 이 고양이를 안아보자는 그 작가의, 이 유재양 작가의 전작 베스트셀러가 6조 많은 이유나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의 외전 같은 스피노프 같은 작품이에요. 그 6점 많은 이유나는 이제 굉장히 세 보이고 싶어가지고 센 척하는 그런 아이가 이제 욕을 막 배우고, 욕을 통해서 뭔가를 목표를 달성해 보려고 막 하는 굉장히 귀여운 스토리라서 읽으면서 저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어른 눈에는 유치해 보이지만 욕을 해서라도 그 내 존재감을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은 아이의 마음이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잘 드러난 그런 동화책이 그 욕조 많은 이유나였는데, 그거에 이제 외전 같은 작품입니다. 고양이를 안아보자. 그 재혼 가정의 그 호준이와 호준이 누나가 그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오면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이들이 서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하는 그 과정이 잔잔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을 담고 있는 우리에게 펭귄이란 이 작품은 그 표지에 보니까 이제 두 어린이가, 겨울이에요. 가방을 들고 펭귄이 있는 곳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표지가 있고요. 뒷표지로 넘기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린이가 잘 자라는데 필요한 건 혈연도 규범에 매인 가정도 아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금 쓸쓸할지도 모르는 어린이. 그들이 비로소 꺼내놓는 한마디. 적당히 꾸며내면요, 우리가 다 믿을 것 같아요. 나는 알아서 자라기 정말 싫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작품을 5편 담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단편 동화집입니다. 우리에게 펭귄이란. 이 작품을 저희 다음 북클럽은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저희 리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한구석은 쓸쓸한 어린이를 보듬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를 보지 못한 용민, 엄마의 재혼으로 새 가족이 생긴 호준, 부모가 이혼한 뒤 따로 살게 된 언니가 그리운 아람, 아직 덜 자란 아빠와 그런 아빠를 보살피는 할머니와 살아가는 봄이, 책 속 어린이를 말합니다. 나는 알아서 자라기 정말 싫어. 혼자 씩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이 너에게 신경 써줄 여력이 없어 라는 걸 어린이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돌봄과 인내,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어른이 어린이를 위해 쓴 5편의 동화입니다. 아이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른이 이 동화를 썼다. 아이를 잘 이해하는 작가님이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리뷰를 했네요.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어른과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어린이는 외롭다. 자신을 발견해줄 친구를 그리워한다. 비대면 저출생 시대에 어린이에게는 동료가 필요하다.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금 쓸쓸할지도 모르는 어린이에게 이 책은 든든한 동료다. 어린이끼리는 무엇이든 툭툭 털어놓아도 괜찮고 읽고 있으면 용기가 생긴다. 성장의 체온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기쁨을 알려주는 5편의 단편을 담았다. 이렇게 잔잔하게 소개했습니다. 작가 류재향 작가는요, 서울 출생으로 국문학과 영문학을 전공했고요. 이야기 안팎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환대하는 그런 작가이고자 노력하며 동화를 쓰고 그림책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
기타 등등 동아리를 신청합니다. 우리에게 펭귄이란 욕조 많은 이유나 등이 있고 제13회 창원 아동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림책 나에게 보들이 우리 집 식탁이 사라졌어요. 미안해 북극고래야 하늘의 별이 된 곰 등을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네, 번역도 하고 글도 쓰고 다재다능한 작가입니다. 여기 그림이 아주 이제 표지도 그렇지만 중간중간 내지에 귀여운 그림들이 눈길을 끌거든요. 이 그림 작가는 김성나 그림 작가입니다. 그림과 글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산책도 고양이 프린도 좋아하는 그림과 글이 가득한 북극서점도 좋아합니다. 태어나고 자란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고사리 가방, 귤사람 등을 쓰고 그렸습니다. 네. 이 작가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어리니까 모를 거라고 적당히 둘러대거나 말하는 그런 어른들을 이렇게 탁 어린이가 꼬집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실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 어른들의 착각이고 참 직무유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어른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 아이들은 알 건 다 알죠. 그리고 특히 여기 우리 유지양 작가가 데리고 온 어린이들은 자기 말을 다 합니다. 친구에게 말하고 또 책과 대화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한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25쪽인데요. 엄마의 말에 이모와 삼촌이 번갈아 대꾸했어요. 적당히 둘러대. 남극에 가면 꼬마 인간은 다 얼어 죽는다고. 특수요원들이 힘을 합쳐서 펭귄을 몽땅 다 구해줬다고 해. 나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엄마 품에 공예를 파묻은 채 말했어요. 적당히 꾸며내면요. 우리가 다 믿을 것 같아요? 뭐? 엄마는 고개를 숙여 내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냥 남극에 보내주면 안 돼요? 그러고 기다려주면 안 돼요? 흑흑 보니 엄마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른들과 눈짓을 주고받으면서요. 나는 고개를 들고 한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떠났다가 꼭 돌아오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용민이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나는 나중에 기회를 봐서 직접 동생을 데리고 남극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예, 우리에게 펭귄이란 중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 작가님이 뒤에 작가의 말을 썼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마음 둘 곳은 어디에 있나요? 이 책에 실린 단편들은 제가 동화를 어떻게 써야 할까 한참 고민하던 시기에 여러 지면에 실었던 글과 예전에 써둔 이야기를 꺼내어 고치고 다듬어 본 것입니다. 마음 둘 곳을 찾는 어린이들의 마음에 청진기를 대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고픈 그런 마음으로 쓴 글을 모았습니다. 할 말을 마음에 감춰뒀거나 겨우 속삭이는 어린이들 곁에 이 책이 가만히 놓이면 좋겠습니다. 참 동화를 쓴다는 마음이 얼마나 조심스러운가. 그리고 이 작가님이 얼마나 어린이를 깊이 있게 그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작가인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이 책의 어린이를 보면서 어린이들이 힘을 얻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네요. 예,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 책의 추천사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동문학 평론가 김지은 선생님이 이 책을 추천했는데요. 어린이가 어린이에게만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이 있을 때 어린이는 책을 찾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책 안에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지요. 유재양 작가는 그 공간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동화집은 그 순도 높은 이해의 순간을 담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내 마음이 왜 여기 있지 하며 놀라는 어린이들이 많을 것이에요. 서사에 가려져 있던 서정성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게 하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라고 이 책을 추천하였습니다. 단편 동화집의 장점은 한 번에 읽어 치우는 게 아니라 한 편 한 편 읽고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어린이의 마음이 둘 곳도 문제지만 요즘 어른들도 마음 둘 곳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어린이에 대한 이런 동화를 읽으면서 오히려 어른들이 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동화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와 함께 좋은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권의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이번은 논픽션입니다.
노란돼지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엄마 인권 선언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4권의 시리즈예요. 엄마 인권 선언, 아빠, 딸, 아들 이렇게 우리 가족 인권 선언 시리즈인데 프랑스 책이고요. 국제 앰네스티에서 추천을 받았던 그런 좋은 책입니다. 엘리자베스 브라미글, 에스텔 비용 스파뉴 그림, 박정현 옮김 2018년에 출간되었고 저희는 오늘의 어린이 책 1호에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표지만 봐도 완전 발랄하고 재미있는 해석이 담겨 있겠구나라고 느껴집니다. 뒷페이지에는 이제 앰네스티 추천사 또 우리 사회교과 모임 선생님의 추천사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일단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표지에 이제 뭐 엄마 아빠가 다정하게 있는 모습도 있고 엄마가 소파 위에 아주 편안하게 그 헤드폰을 끼고 뭔가를 듣고 있습니다. 발밑에 뭔가 이렇게 옷가지 같은 게 있고 어쨌든 엄청 편안한 그런 자세로 쉬고 있고요. 또 한 페이지를 넘기면 읽어보겠습니다. 엄마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어요. 1조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해 전부 알지 못해도 되며 틀리거나 깜빡할 수 있는 권리. 바보 같은 짓을 하거나 가끔 나쁜 말을 툭 내뱉거나 초능력을 갖지 않아도 될 권리. 이런 권리를 갖고 싶네요. 네. 그림은 아주 만화적인 그런 상황들이 그 아기자기한 여러 가지 상황을 표현하는 그림과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겼습니다. 2조. 아빠처럼 할 수 있는 권리. 물론 굵은 목소리나 수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자전거 탈 권리, 고장난 자전거를 고칠 권리, 아이를 등에 업고 놀아줄 권리,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예.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고 있고 재밌게 놀고 있네요. 예. 활동적인 엄마의 모습입니다. 3조. 어쩔 줄 몰라 하거나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거나 신경이 날카롭고 화가 날 때 날카로움이 하늘 끝까지 닿았을 때 아무 말이나 내뱉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렇게 말한 뒤 후회할 수 있는 권리. 예, 다행이에요. 그렇게 막 화를 내고 후회하고 사과할 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때로는 엄마도 화낼 수 있다. 때로는 엄마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를 3조는 보여주고 있고요. 4조. 울 수 있는 권리, 슬프거나 아플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아기는 아니어도 사랑받고 보호받고 위안받을 수 있는 권리. 예, 엄마도 평범한 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받고 싶어 한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몇 조까지 되어 있나 봤더니 15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15조에 달하는 엄마의 인권선언, 엄마의 권리를 독특한 권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재미있는. 그리고 권리 그 자체를 설명한 말도 재밌지만 그걸 이제 표현하기 위한 그림들이 프랑스적인 어떤 유머 감각이 담긴 독특한 만화풍의 그림들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 책을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자기답게 행복하게 살 권리에서 엄마라고 예외는 아니다. 틀리거나 깜빡할 수 있는 권리, 슬프거나 아플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자유롭게 자기 삶을 살 권리 등 15조항들이 사실은 당연한 권리라는 게 놀랍다. 인내하는 엄마보다 자기다운 엄마들이 더 많아지면 가족 구성원 각자가 더 자기다움에 가까워질지도 모를 일이다. 라고 리뷰했습니다. 출판사에서도 책 소개를 비슷하게 한 게 있는데 15가지 권리 목록 그리고 인권의 문제를 가족 안에서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잘 풀어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글은 엘리자베스 브람이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1946년 폴란드에서 태어났고 프랑스에서 자랐습니다. 문학, 인문학, 또 정신병리학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공부한 그런 작가님이고요. 파리의 병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상담 이런 거를 심리학자로서 일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100여 권의 책을 냈고 이 책들이 여러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의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으로 나는 정말 좋아하는데 엄마는 싫어한다. 엄마 인권선언. 노인들은 늙은 아이들이란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에스텔 비용 스파뇰은 원래 법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또 그래서 경찰로도 근무했대요. 그러다가 진로를 완전 180도로 바꿔서 그림책을 출간했다. 그 이후에 이제 20여 권의 어린이 그림책과 소설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 재치 있는 그림이라서 또 되게 현대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 작가인 것 같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에서 추천사를 썼는데 한번 추천사 읽어볼까요? 이 책은 남녀 모두의 평등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쓴 재미있고도 의미 있는 권리 목록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고정관념과 차별을 깨트리는 우리 가족 인권선언을 응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 목록을 가지고 활발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조에 보면 모든 인간처럼 자유롭게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소녀, 자매, 여자, 부인, 이모, 고모, 할머니 누구이든 간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또 성장하면서 여러 역할을 맡게 되고 역할에 맞는 그 이름들을 갖게 되지만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유롭게 또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엄마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라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빠 인권선언, 딸 인권선언, 또 아들 인권선언도 이런 각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로 시리즈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4권의 책, 2권의 그림책과 동화책 1권 그리고 논픽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가족 다양성 중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나요? 라는 첫 번째 질문에 화답하는 그런 책으로 골라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족에 대한 책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어린이 책 남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